안녕하세요. 드디어 텍스멘토스의 첫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현경 세무사입니다. 저는 이승재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름 그대로 상속 증여 세금을 멘토처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세금을 쉽고 재미있게. 맞습니다. 단순한 교과서 얘기 말고요. 실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과 사례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이니까 상속이 발생했을 때 꼭 챙겨야 할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부터 좀 막막한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첫 단계가 시작되잖아요. 네, 우선 장례식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영수증이 있어야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리고 사망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상속재산 조회, 금융거래 정지 등이 가능합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해서 챙기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망신고는 사망한 자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해야 하지만 전국구청,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속재산 파악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 시점에 있던 자산뿐만이 아니라 채무도 같이 파악을 해야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제일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 이럴 때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망인의 사망 신고를 하실 때 같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같이 신청을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망인 소유의 은행 예금, 증권 계좌, 보험금, 빠져나가야 할 카드값,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봐야 할 뿐 해당 자료에 누락되는 자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망인이 사용하던 은행 계좌와 증권사를 확인한 후 그 은행과 증권사에 방문하셔서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서와 잔액증명서를 출력받으셔야 합니다. 10년치 거래 내역의 경우 사망 전 사전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요. 실제로 상속재산을 나누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필요한 것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입니다. 보통 법정 상속지분은 자녀들이 1이고 망인의 배우자가 1.5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않을 거라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정 상속지분으로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 협의서가 있어야지만 등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협의 분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등기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재협의 분할을 통해서 변경되는 지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서두르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 내라면 재협의 분할을 통해 경정 등기가 가능한데요. 이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등기를 2번이나 해야 되고 이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이 2배로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협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의 지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최종 상속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재산 분할 전에 적어도 한 번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상속세 신고입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만약에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9개월까지입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큰 세목이라서 신고 방식 하나에 따라서 세금이 억 단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평가를 공시 가격으로 할지 감정 평가액으로 할지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씩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평가 금액은 앞으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팔 때 나오게 되는 양도세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상속세만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통해서 기준시가나 감정이나 어떻게 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실제 세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 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만나서 최적의 절세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분께서 사망 전까지 사업이나 일을 하고 계셨다면 이에 대한 처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셨다면 폐업 신고도 하셔야 되고 이에 따른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상속인께서 일일이 다 챙기기 어려우니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에게 맡겨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상속재산 명의 이전입니다. 명의 이전은 간단하지 않나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고 있다가 기한에 넘기면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현금성 자산은 늦게 상속인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지만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등기가 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같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 신고 납부와 등기를 마쳐야 하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자동차도 6개월 이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게 된다는 거군요. 정리해보면 상속이 발생하면 사망신고, 상속재산 채무 확인, 상속인들 간의 협의,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명의 이전 이 5단계를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평소에 상속인 분들은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와 같이 세금을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신고가 처음 신고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경우에는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속 전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저희 텍스멘토스는 앞으로도 실제 상담 사례와 절세 전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상속 증여 세금 파트너 텍스멘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